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참 간단하죠. 그럼 선천적 재능은 뭐고 후천적 노력이 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보면은 재기 학습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재는 재능이고 기운은 기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이죠, 그죠? 타고나는 거지. 그다음 학습을 내가 나눴는데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예요.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이 네 종류가 바로 선천적, 후천적.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작은 부정을 다시 부정하는 이윤 배반적 기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걸 빠지지 말라고. 잘 분석할 수 있고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그러면 그냥 누가 참 저한테 몇 년 이렇게 이런 걸 배우고 그 사람도 한글 썼던 사람입니다. 너 한글 뭐 한문은 뭐 전혀 안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더니 내 방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한 현상을 자기가 느꼈다. 뭐냐니까 옛날에는 전람회를 이렇게 봤었을 때 밑에 작가 이름 보고 작품을 봤대.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왜 되게 더 보는 거야? 그러는데 요번에는 이름을 안 보고 작품을 봤대요. 작품을 봤는데 그 사람 거가 안 보이더래. 봐야 될 사람이 있잖아. 또 그 사람 보러 갔고 저기 그 작품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름을 다시 보니까 있더래. 있는데 아까 자기가 처음에 봤었을 때 지나간 거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처음에는 작가라는 이름에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그 작품을 좋게 본 거고 의미를 가져서 보려고 했던 것이라. 이제는 작품을 보니까 작가가 안 보이잖아. 안 써 있으니까 한 말. 작품을 보니까 작품에 좋은 것만 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그 사람 거 보니까 아까 작품 누락한 거가 맞다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자기 눈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아까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할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거가 그렇게 보면은 그래야지 그게 올바라. 근데 우리는 또 조금 이름 있고 좀 알고 저도 친근감 있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걸 해가지고 의미를 붙이려고 그래. 못 썼더라도. 내가 이거 쓴 것도 못 쓴 거는 잘 쓴 게 없지만 못 쓴 건 못 쓴 거라고. 근데 괜히 내가 썼다고 다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라. 부정을 다시 부정하고 그런 거가 있어요. 즉 간략함으로 말미암아 넓음에 이르고 다시 넓음의 이름으로 간략하게 들어오고 생경함으로 말미암아 익숙함에 이르고 익숙함에 말미암아 생동함에 들어오고 발음으로 말미암아 기이함에 이르고 기이함에서 또 발음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것인데 이것이 국부적인 단계에서 반복하고 곡절하며 나선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전일, 박대, 태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지금 말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렵다, 꼬인다 뭐 하고 그러지만 늘 반추해야 돼. 반성. 그저께인가 우리 배 아들이 저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했다고 그래서 뭐 먹겠니까 장어 먹겠다고 그래서 같이 좀 돈만 많이 비싸게 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때 왜 내가 얘기해줬잖아. 무슨 차 비행기 처음 내가 대접 받아봤어. 비행기 걔들이 끌어주고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호텔까지 가는 뭐 이렇게 있어. 있어. 그래서 갈 때도 호텔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픽업해 주는데 그거를 뭐 무슨 뭐 해서 한다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근데 뭐 애들은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또 그걸로 다 하고. 아까 좋은 얘기할 때는 다 지나갔어. 그거 내 무슨 걸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피켓 뜨는 거는 또 5,000원 추가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큰 딸이 냈거든. 그러니까 괜히 미안한 거야. 근데 얼마 안 됐어. 이제 3만 원 얼마밖에 안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니까 밥값을 내니까 차라리 사주는 게 낫지. 대접하는 거가 난 그런 걸 내가 난 처음이라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쭉 자르고 하고서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내가 좀 늙어서 이제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괴감이 느끼고 그런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님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버님 늘 그렇게 하시면서 늘 자기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하고서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좀 컴퓨터 아버님하고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버님 필요에 의해서 안 배우셔서 그렇지 이건 누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자괴감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버님 늘 반성하고 또 이렇게 향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좋은데 그런 말씀 마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술도 한 병 더 먹었어. 좋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반출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글씨도 못 써서 배웠다고. 그리고 참 그때 나 한글 왜 배웠냐 안 배웠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글씨를 처음에 못 써서 배웠기 때문에 처음 배운 거가 펜글씨였어. 펜글씨 내가 2달 배우고 붓글씨를 배운 거야. 이렇게. 그 당시는 펜글씨 이런 거 많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펜글씨 뭐 그런 거 하니까 뭐 그때 김중가 뭐 이런 게 유행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걸 했었으니까 한글을 쓴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펜글씨가 어떻게 보면 한글 쓰는데 골필이라고 생각하면 돼. 걷다가 내가 지금 살을 입혔다 생각하면 돼. 이제 안 배운 게 됐지.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내 궤적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 그랬더니 거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된 것 같아. 그럼 반대적으로 여러분도 지금 골피를 배우는 게 더 나아. 펜글씨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잖아. 쌍구 걸어가면서 가운데 이렇게. 그게 펜글씨야. 골피. 그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난 한글 전혀 안 배운 거야. 배우고 안 배우고 무슨 그 차이가 있냐만 아무튼 뭐 그 대신 그렇게 반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반출을 안 하고 나가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바닥이었으니까 무너져 봐야 바닥이야. 많이 생각할까?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 대신 저 강하게 어떻게 다른 욕으로 하면은 난 유혹이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바둑판 하는데 3달 하라고 그래서 난 3달 했다고. 근데 그거는 좋은데 걷다가 중간에 아주 글씨 써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유혹같이 느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3달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해서 이렇게 뭐 띄고서 그 100번 쓰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100번 썼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딴 채로 쓰라고 말하는데 그건 난 유혹 같다고. 그러니까 왜 시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인 것 같지만 이렇게 향승해서 올라가더라. 나선형. 그러니까 이 바닥이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미 올라가 있어. 나선형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때는 이 뒤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요때 다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참전적으로 그렇게 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우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다 나선형이지 어떤 뭐 계획 이런 거가 아니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단추가 있었다. 아까 같이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는 내 경험과 이런 것도 자연에 비춰봐가지고 맞지 않는 거는 믿지 않아. 믿으니까 내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야. 처음에 전일 단계 전일 단계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를 오로지 하는 거야. 하나를 오로지 하는 거야. 근데 하나를 오로지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가 비첩 인보죠, 그죠? 그럼 글씨를 뭘 배운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이론적으로는 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운명이야. 내가 처음에 사실 들어와서 뭘 배우려고 그러는 게 어딨어. 운명이지. 뭘 쓰라고 하면 거기부터 쓰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근데 아까 같이 반출을 하고 이런 걸 미리 공부하고 그랬었으면요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안진경풍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구양순체를 배우고 저렇게 했을 때 못 견뎌. 안 돼. 그럼 안진경체가 또 이제 해석할 때는 잘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 길을 안다고 이렇게. 그럼 그 길을 추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안 해. 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반추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공부가 같이 따라가야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글도 여러분들 아마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거를 쓰는 거가 내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다못해 서체적으로 봤었을 때 정자 무슨 뭐 이렇게 뭐 등등 했었어. 난 얻은 게 편안하다 그런 게 있다고. 그럼 그 길로 하는 게 난 훨씬 낫다고. 근데 괜히 지금 유행은 어떻고 생각해? 벌써 그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돼,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니까. 내가 남전 선생님한테 맨날 그랬죠. 아까 연필하니까 남전 선생님 꼭 연필로 쓰시고 그런 건 없더라고. 저 흘림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 나한테 여처선 가신 뒤울이 좀 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보여줄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 없다고 아무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대만해가지고 뭐 초정이 많이 누가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대. 그러면서 뭐 선생님 이거 쓰지 마세요. 내가 이거 봤었을 때 지금 클립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원에서 내가 보니까 골격도 제대로 안 섰고요. 선생님은 정자가 제일 나요. 그 옛날 이렇게 팔뚝 쓰고 그게 내가 보면 제일 멋있고 그게 제일 선생님 체격과 기타 울품과 제일 맞고 이거 활달하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저 초정해 뭐 그 그러시던가.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세요? 전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 그랬거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변하고 싶지. 근데 변하려고 하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러면 뭐를 많이 공부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어제 좀 이렇게 이랑생하고 이렇게 공원에 좀 약수도 산보하면서 그러니까 어제가 참 그 전주에 갔었을 때는 참 그렇더라고. 이렇게 저런 나뭇가지가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어제 가니까 조금 색깔이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아직 뭐 조짐은 없는데 뭔가 방울도 약간 좀 동그랗게 되고 조금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래요? 분위기가 옆에가 있으니까. 걔가 그렇게 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날씨, 토양, 기후, 조건 이런 것이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갖춰지고 뭐 이렇게 알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넘쳤을 때 그때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변하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여러 번 저는 그 사람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동서하시는 분 있죠? 산돌? 예. 그 양반도 어떻게 한성대에서 하다가 같이 몇 번 식사를 하고 뭐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도 말년에 그저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서기 씨의 약간 좀 그 씨가 좋은데 거기 약간 못된 버릇이 좀 있거든. 서기 씨가 좋아. 서기 씨는 뭐 아주 좋은데 홀령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행서의 홀림을 약간 묘하게 그렇게 하는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변하겠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아유 선생님 그거 좀 제발 하지 마시오. 아유 그냥 그 무슨 혹 갖고 그거 무슨 참 아니 그 간단 명료하면서 변화가 이렇게 해야 멋있게 에이 이거 뭐가 멋있네. 살짝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가면 예쁘게 이렇게 해야 그게 멋있지 않냐고. 내가 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좀 전화를 하니까 더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모자라? 자외 공부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야. 손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자외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야. 신미하는 뭘로? 긍정이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게 긍정이 되는 거지. 아마 본인 입장이야. 나의 말들은 잘 긍정해. 그게 자기한테 가면은 또 그냥 날벼락 난다. 내 앞에서는 날벼락 먹어놓고 난 많이 손품이니까. 내가 할 소리는 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말할 이유는 없어. 난전 선생님은 내가 어머니 같이 하고서 막 껴안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이니까 그러고 그 양반은 툭 한번 와. 동반 거기 있을 때 가까우시니까 가서 물어보고 따지고 자기 오늘 나한테 시간 내게 그냥 똥 뺐잖아요 내가 말. 그래서 자기 만족할 때까지 그걸 해야지 또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산돌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로 나를 많이 접촉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해주고 그런 말 아무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써 그렇게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뭐가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말할 것 좀 이해해 주셔. 그래서 그 임모는 임첩, 독첩, 세관, 원찰, 배첩, 교첩 이것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부러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일부러라도 썼어. 왜 그러냐면은 종류가 많다고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뭐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는 인첩밖에 못해요. 임첩하면서 임서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임모 단계가 지금 여러 가지 거쳐야 된다니까 그 중에 한 단계밖에 안 거치고 자기가 다 한다고 지금 창작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임모도 지금 제대로 안 됐으면서 임모했다고 그런다 하는 얘기야. 독첩은 저번에 설명했고 요거 세관도 다 설명했고 교첩도 그리고 또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안진경을 써. 안진경은 막 계속 쓰면 안진경 잘 쓸 것 같지. 천만에 맞지. 안진경 이틀 쓰고 구양술 하루만 써도 괜찮아. 한 일주일 쓰고 하루만 써도 괜찮아. 그런 비교가 돼.
근데 사람이 좋은 것만 계속 해오라면요 마모가 돼요. 눈과 입과 코가 정신이 전부 다 마모가 돼버려요. 좋은 걸지는 몰라. 그때 아주 그 극단적인 것, 상대적인 것을 같이 섞어야지. 그게 교첩이거든. 그걸 섞어 써야지만 비로소 자기가 쓰고 있는 글씨에 대한 정체성을 더 잘하게 돼. 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닭장 이렇게 많이 했었을 때 보면은 거기에 수탉이 하나 있어야지 그 계란도 색깔도 달라지고 알도 잘 난대요. 걔가 다 일일이 무슨 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이게 있는 거라고 이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무슨 그 뭐야 그 물고기들 이렇게 화로 이렇게 보낼 때 그 외에 조그만한 새끼 상어를 띄운대. 그러면 살아온대. 난 그러면 죽어. 긴장을 못하니까. 이런 게 참 창작에도 우리가 이런 걸 다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만 하고 저번에 왜 인서 반복할 때도 왜 인상적인 뭐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팍 찍어내려고 노력하고 뭐 그게 오래 가고 근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런 하는 것만 임무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그 익숙하다는 거는 형체에 익숙한 초보 단계다. 형체에 익숙해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죠? 베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일단 돼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펜글씨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니까 제법 형체를 갖추고 난 그때 솔직히 말해서 기집애한테 그 겉봉투 하나 잘 써주려고 그랬었어. 원래 목적이. 내가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썼었는데 이게 빠꾸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가지고 그냥 확 때려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글씨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펜글 쓴 거야. 겉봉투 잘 쓰고. 그러니까 나는 참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물론 또 어렸을 때 이제 서당 다니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뭐 그 근사하게 고쳤지만 결정적 계기는 그런 거였어. 말하기가 좀 그렇고 말하고 나니까 편안하네. 그러니까 형체가 익숙해진 거지 그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한글 그렇게 해서 형체만 익숙해가지고 쓴다? 아까 같이 자외공부 그거 안 되고 자네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끝난 거야. 그런 얘기 또 나오는데. 다음에서. 그러니까 형체 익숙하면 형체보다 법도를 더 귀히 여기게 돼요. 근데 법도는 익히면은 계속 익힐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신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정신의 묘함은 깨달아야 하니 법도에 익숙함이 있은 뒤에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신호등은 뭐 파란불에 건너간다. 이거 법도지, 그치? 한번 익혔으면 됐지 계속 익힐 필요가 있냐. 그러다면 습관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사회는 왜 법도만 익힌다면 계속 법도만 주장하고 법도에서만 끝났느냐고. 파란불이 하고 나면 전에 빨간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빨간불은 못 간다니까 못 가잖아. 못 간다고 하놓고 기다리냐? 기다리지. 우리는 이전 법도를 알으니까 빨간불이면 못 가. 파란불이야지만 간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파란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빨간불이 언제 끝날지라든가 이런 걸 대충 느껴가지고 빨리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가려고 준비도 하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 법도를 그러니까 몸에 해서 익혔다. 그러면 없애야 돼. 빨리 잊어먹어야지 돼. 내가 법도를 알았는지 뭔지 이런 걸. 그래야지 다음 거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것이 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서술 문화가 발달되다 보면 가르치잖아. 가르치면 맨날 그것만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밖에 못하고 자신도 거기에 그러니까 서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작품이 거의 판에 박혀. 학생들이 보니까. 그중에 좀 그래도 좀 자기 식대로 하는 놈은 술잔 먹는 놈이야. 그 왜냐면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술 먹을 때 작품이 잘 되는 거야. 걔는 평소 안 그러면 법도 때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술 먹고 저 와가지고 기분 이 시간 내가 뭐 이 지랄하고 맨날 살았니 이렇게 했었을 때 글씨가 나와. 그 글씨가 다 좋은 글씨는 아니지만 그 원인을 구별해보면 법도를 떠날 때, 법도를 망각할 때, 그래도 그 안에 법도가 있거든. 이해가 돼? 된대. 됐다 그래. 그러니까 전입 단계는 바로 이런 법도,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걸 이게 우선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너무 기본이 잘 돼 있어. 한 30년 배웠다고 그러면 그 기본이 30년까지 간다? 창작 단계? 없어. 왜 없냐고 물으니까 선생님 세번에게 창작하죠. 넌 아직 멀었대요. 이렇게 얘기한다. 내 말은 좀 과장된 말이지만 거의 맞지. 저는 그렇게 하라고 혼나요. 아직 뭐 버릇 없다고. 그렇대. 박대라는 게. 박대는 이제 아까 전일에서 넓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자기 그러니까 넓다 그러면은요. 아까 그 전일이라고 할 때는 내가 표현할 때 한국말이 지킴이 제일 좋아. 지킴이라고. 내가 뭐를 지키는 거야. 지킬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지키면 되잖아. 그치? 근데 박대는 선택이야. 박다, 박대, 뭐 이렇게 많다, 크다 저렇게 했었을 때는 하나가 아니잖아. 비교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러면 결국 뭐냐? 선택이야. 근데 선택을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선택을 또 잘못할 때 난 이런 생각해봐. 이것도 참 좀 바보 같은 생각인데 옛날 뭐 유지인 같이 뭐 예쁘잖아. 그래서 그놈이 또 보니까 내 친구로 가서 결혼했더라고. 대전에 의사인데 동창하고 유지인 뭐 예쁠 때 그때 한참 뭐 하고 그럴 때 근데 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 물론 유지인 뭐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별 저기도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혼처가 하나 둘일 거야? 많지. 박대야. 그러니까 유진이보다 이제 좀 안 생겼다고 그러면 뭐 진유가 되겠지. 진유는 전일이라면은 지킬 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 몸뚱아리 아니면 그거. 그러니까 걔는 남편감도 하나밖에 없겠지, 그지? 예를 들면. 근데 유진 같은 경우는 남편감이 너무 많은 거야. 재벌도 있고 무슨 뭐하고. 그걸 다 한 번씩 살아볼 수도 없잖아. 근데 거기에서 다 보니까 환장해 죽겠는데 환장해서 환상해서 하나 선택을 했는데 잘못하고 할 수가 있잖아. 그지? 또 선택을 했는데 잘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은 생각 아니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해. 그러니까 선택기회가 많다는 것도 내가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야. 다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 뿐이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킴으로 오로지 가는 것만 못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라. 따라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자회 공부가 필요하다.
자해 공부가 필요할 때 비로소 진정하게 내가 선택할 수 많은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해 공부가 없으면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박다는 저 한사회관을 전공한 이후 그 여러 명가들을 그 두루 익히고 장점을 널리 취하고 수렴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높이고 뜻을 세우며 세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자신의 면모와 정신을 갖출 수 있다. 이거 참 간단한 말이지만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안목을 높이고, 이거 높이지도 못했는데 뭐. 그 다음에 뜻을 세워야지. 안목이 있어야지 목표가 설정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 내가 나가려는 뜻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 다음에는 세속에 쏠리지 말아야 돼. 이거 간단히 쓴 것 같지만 내가 꽤 생각해가지고 쓴 거야. 저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대개 이걸 못하니까 여기서부터가 끊어져. 안목을 높이지 못했는데, 아까 그 유지인처럼 이렇게, 유지인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대개 보면 잘못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이혼 무슨 뭐 나오잖아. 뭐 고현정 뭐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우선 레벨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그런 재벌사에 이렇게 가니까 밥 먹는 거 뭐 같이 이렇게 스크린 받아야지 좋지.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보시다가 그런 말 하면 참 웃었지만, 여초선 사모님이 우리나라 최초 미용사였어. 미용실을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반대를 했죠. 물론 나중에는 이혼했었지만, 아무튼 이러한 거 그냥 다 보면 사정이 다 있는 거야. 다 알 필요가 없지만. 근데 알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방아만 까고, 나는 그런 거는,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좀 알아. 전후사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아니면 뭐 할 때 보면은 다 사정이 있다. 근데 그 사정을 다 말로는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어야 돼. 그 누가 제일 떳떳해? 그지. 지키려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해. 타협하고 눈치 보고 그거 잃을까봐 겁나니까. 거지는 필요 없어. 어느 집 저 부잣집 날짜만 알으면 돼. 나는 뭐 옛날도 거진데 뭐 지금도 뭐 거진데 뭐가 어쩌란 말이야. 없어 나. 높이고 세우고 세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자신의 면모와 정신을 갖출 수 있다. 이거 한 줄만, 이거 차라리 이거 한 줄만 그 작품 써도 난 좋다고 봐. 그치? 저 앞에서 서해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아, 그러니까 뭘 쓰냐고. 무슨 맨날 무슨 오건중 뭐 그런 것만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내가 저하고 그러면 서해는 자신의 안목을 높이고 뜻을 세우며 세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뭐 자신의 면모와 정신을 갖출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작품이 되지 뭐. 그래. 작품은 뭐 별거야? 차라리 저런 거 쓸 때 내가 더 기운나고 더 멋있게 표현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겠네. 이거 무슨 농가오란가 1월은 무슨 뭐야, 내가 뭘 했는지. 거기 무슨 성적이 나오고 뭐 하겠어. 내 말 어때? 뭐 눈치 보면서 대답도 안 해. 이거 참,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뭐라고? 눈치 안 봤다. 골치 아파? 눈치 안 보셨다. 그 말을 떳떳하게 하게 하죠. 어떻게? 자신을. 자.
평정한 기초에서 험절한 자태를 세우고 필법, 형태, 필세 이런 것을 익숙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구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육 단계, 박적 단계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입첩이야. 아직까지 이걸 많이 흡수하는 거지 하나에서. 그러니까 전자 목적은 정수 배우는 거고 후자 목적은 장점을 흡수해서 변화를 하는 거야. 근데 변화를 하려고 하면 아까 같이 역시 그 자회 공부가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대 단계는 이치 법도를 순상하고 공력을 위주로 하는 창작의 준비 단계지. 여기서 저번에 배운 축과 양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바로 기초 중과하면서 박대 단계는 특히 번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이치를 분별하여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불변 응망변이거든. 저게 그 노자에 나오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하나 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응만변 모든 변화를 다스린다 응한다 그런 뜻이야. 그 장자에 나오는 거는 난그 글귀를 좋아. 옛날에 그 작품도 한번 했는 거예요. 이 불변 응만변 좋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아까 전육 단계가 제대로 되어졌으면은 박학 단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런 것을 아는 거지. 여기서부터 선택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국민학교 때 그렇다고 쳐도 나는 국민학교에서 내가 그래서 일찍 달라졌구나. 국민학교에서 난 저 아버지들 훔쳐가지고 중학교 때 왔었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좀 달라진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대학교 들어갈 정도에서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해. 근데 그 달라진 것도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과인가 한 거와 주의와 등등 기타에서 들어간 거하고 달라. 그게 아까 박다 단계 선택.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보면 그런 애들 정말 한심했었어. 고등학교 가니까 뭐 이과 문과 나눌 때 뭐 사람들 이과가 나는 무조건 문과거든. 그 이과하고 난 말도 안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공도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과 갈 놈들이 문과에 온 놈들도 많았었어. 나중에 대학 갈 때 해서 고2 때 또 옮겼지만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모르는 거야. 이 박다 되는 거가 되니까. 나는 무조건 저 문과지만.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렇게 해서 뭐 점수 맞춰서 가는 놈도 아니고 뭐 근데 자기가 저 원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애들 했었을 때 거기에 재수를 했건 늦게 갔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 아 지금 여기 벌써 뭐 70다 넘는데 인조 공부하는데 무슨 그때 무슨 뭐 1년 늦는 게 무슨 아이고 1년 늦더라도 자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도 가는 거가 훨씬 더 나아요. 더 빠르고. 그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러려고 하면 거기가 뭐를 갖춰야 돼? 자회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선택을 못해. 그럼 한순간이 그냥 얼마나 인생을 좌우하고 오래 몸부림치고 잘 사는 거야. 태화. 저 태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잘 써. 중국 사람들. 나도 이제 그래서 저걸 쓴 건데 태화는 변화하고 좀 달라. 변화는 변화인데 좀 막연하게 쓰지만 태화는 껍질을 벗어서 변화하는 거야. 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이 그 사람이 일정한 과정을 가져야지만 태화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애벌레가 됐었을 거 아니야. 애벌레가 돼서 이제 성충이 좀 돼가지고 그 성충에서 매미를 치면 성충이 돼서 이 껍질을 벗겨져야지 전 매미로 변화되잖아. 이게 창작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했다고 해서 변화라고 쓰면은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 위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변화라는 한 대목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탈화 단계는 아까 그렇게 과정에서 이전 껍질을 벗고 변화한다는 것이니까 그 과정이 연속이 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변화 이렇게 쓰면은 아무거나 그냥 여태까지 다 끝났고 다시 처음부터 그냥 변화라는 한 대목이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봐지니까 탈화라고 쓴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 저기 단어 하나 갖고 굉장히 애쓰는 거가 애써야지 돼. 그래야지 말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변화하고 탈화하고 좀 탈화는 껍질을 벗겨서 변화하는 것이니까 탈바꿈이라고 볼 수 있지. 변화보다는. 그죠?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탈바꿈이 더 나을 거야. 변화보다. 여기 이제 왕성한 창작에 진입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서 자신의 면모와 품격을 창출하는 출첩. 출첩이니까 법칙을 벗어나니까 이제 그게 창작이라고. 이거 법칙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탈화가 되는 거지. 껍질이. 그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보다 이 탈화가 나는 훨씬 더 여기 이 흐름에서는 맞는 단어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 보면은 입첩이죠. 법첩에 들어가는 입첩.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첩, 추첩하니까 이첩은 임무 단계고 출첩은 창작 단계라는 거가 이제 알아졌죠. 근데 이런 거가 나한테 설명을 안 듣고 처음에 입첩 단계, 추첩 단계 하고 나면 그거 보고 어렵다고. 근데 그 단어인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공부가 됐었으니까 기본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안 어렵죠. 근데 지금 내가 이 말 듣고 여러분이 인지되면 여러분이 딴 데 가서 그 말밖에 못 써먹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 말 외에는 안 돼. 안 그러면 손짓발짓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다 아니다? 제발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태화 단계는 자신의 학문, 흉금, 식견, 안목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고상한 신미의 경지와 강한 예술적 개성을 중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끝났다. 지금 내가 읽어줄게. 학문, 흉금, 식견, 안목 고상한 신미의 경지, 강한 예술적 개성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한테 있는가 반성을 해봐. 없다 하면은 창작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거꾸로 앞으로 창작을 하고 싶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만 갖춰도 돼. 그래야지 물꼬를 틀 수 있어. 그러지 않고 말로 창작? 절대로 안 돼. 내가 장을 지질게. 장담을 할게 하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그 시간에 얘기했을 때 추사 이런 사람들 학자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글씨가 변하고 자꾸만 높은 경지로 향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배운 거 공부한 것만큼. 근데 사회가는 그러냐? 안 그러잖아. 바로 이러한 것에 하나라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통이었죠. 오통. 아까는 축양이었었죠, 그죠? 축적하고 양 길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 깨닫고 통해야 돼. 깨닫고 통하는 거는 아까 처음 시간에 내가 글씨 감상할 때 그 변해졌다는 얘기 해줬었죠, 그죠? 작가를 보느냐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졌다고 그랬었잖아. 그게 바로 오하고 통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
그래서 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이제 화상을 보지 않고 실상을 봐야지 되겠다. 그렇더라고. 그 단어 쓰는 것도 참 고상하게 쓰지 않아? 자기는 여태까지 그 허상을 보고 많이 추구를 했었었는데 실상을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명작 하면서 옛날 그 명작만 더 열심히 보고 현대 사람 글씨 안 보는지 이해가 되겠다고. 자기 글을 자기 안목을 자꾸 높여야 돼. 루브르 박물관 가서 뭐 이렇게 좀그 아니지 형님은 그런 데 가지고 한 3달 있으면서 뭐 몇 킬로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있어 봐야지 눈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단체로 가서 몇 시간만 하면 거기가 몇 시간에 할 자리냐고 그게. 거기도 안 가본 것보다는 낫지만. 자, 아무튼 다른 거예요. 그게 학예 자유 공부야 그게. 그거하고 글씨가 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치? 그렇다고 빨리 가서 무슨 루브르 갈 생각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 하나를 꿰뚫으면서 새로운 서체를 만들고 장점들을 조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있는데 요 말이 요 인용한 거 그게 우리나라 혈시대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그거를 읽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요거 하나의 첩을 법첩이라고 하는 게 좋지. 하나의 법첩을 전공하여 당대의 서예가가 되어서 만약 생동함을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전일 단계만 돼가지고 이제 박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탈화도 안 되고 떠들면서 수놓는 장인처럼 모양만 그릴 뿐이다. 여러 아름다움을 모아 대가가 되어서 만약 취하거나 마름질을 할 수 없으면 떠돌아서 속인의 인기를 모으는 위선자나 세상 사람에게 영합할 뿐이다. 하나는 천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놓는 장인은 천속한 것이고 떠들면서 이러한 것은 그 당시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니 속되는 것이다.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 비유를 하는 거야. 이렇게 수놓는다고 이렇게 장이야. 그러고 또 응? 남의 거나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선자 떠는 거. 자기 거가 아니지, 그치? 여기 제가 그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바로 평절, 험절, 평적 이렇게 돌아와야지 된다. 그런 얘기지.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부정을 부정하는 인식 규율에서 나타나야지 돼. 일단 부정을 할 수 없으면은요. 나도 또 일찍이 부정을 해봤잖아. 그 대학교 그 1년 때 내 그 화두가 부모가 내 부모인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거 제일 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내 말 들으니까 우수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믿지 못하는 건데 믿잖아. 아닌가? 부모가 낳는 거 봤냐고. 제일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 못하는데 믿잖아. 나는 거기서부터 화두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2, 3년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입이 늘어붙어가지고 어떤 때 뛸 때 피도 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화두가 거치니까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그때 국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책을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거의 한 200번씩 이상 봤어요. 그 사진 집에 다 그 산책들이 다 있어요. 그 맨날 그러니까 학교 공부 내가 정한 요일만 가. 나머지 다 그 책 읽고 그냥 그런 사색하고 그런 글씨 쓰고 그렇게 난 더 좋은 게.
남 따라서 생활 절대로 거지가 왜 남 따라서 해? 거지도 패션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거 풀리니까 모든 게 많이 풀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 쓰면서 선생님한테 여태까지 배우면서 부정해봤어? 아, 얘기하지 마. 거기서부터가 돼야지. 그래서 부정하는 인식 기울에서 사회가 여기서 체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충분한 창작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부정을 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면 부정이 되는 거야. 지금 말장난 같지? 내가 선택을 하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야. 뭐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랬잖아요. 아니 뭐 이거 남 탓으로 부정을 한다고. 근데 내가 선택을 하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도 난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뭐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랬잖아요. 엠병. 제 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중학교 때 그렇게 와서 혼자 그렇게 하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한번 심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93년에도 그랬어. 93년에도 좀 잘 나갔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그렇게 잘 아까 뭐 원광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아무튼 뭐 등등 하는데 그때는 그때 아직 그때가 아니죠. 생각하면 한 너무 그게 서실할 때인가 봐. 조금 학교 내가 동국대에 있다가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 가르친다는 거가 나는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싫으니까 집사람 우리 저 집사람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그래서 이때 나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사춘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사춘기 한 번만 오면 거기서 끝나. 그래서 한 1년 먹을 거 없냐고 그래서 내가 그 93년에 서안에 가서 그 1년을 아무 뚜렷한 목표도 없어. 그냥 거가 내가 듣기로 끝없는 지평선이 있대. 거가 넓고 난 그 속에서 콜딱 벗고 나를 한번 바라다보고 내가 뭐가 될 놈인가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사회 그 원전 이런 것도 원피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싶어서 내가 그랬던 거예요. 결코 뭐 후퇴하는 길이지만 난 지금도 결코 후회하지 않아. 고생한 사람 당연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주위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죠? 또 창작할 때 그다음 내용 창작할 때 여러 방면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내용, 형식, 재관. 내용이야.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지. 왜 어렵냐? 저거는 자외 공부가 되면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 아까 내가 뭐 서예는 뭐 하면서 이렇게 아까 바꿔준 거 그게 바로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이런 식. 돈 잘 벌자 뭐 이런 거 난 절대로 안 골라. 길고 짧은 거 뭐 이런 것도 정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이렇게 교양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또 글 쓴 거 보면 더 그래.
그래서 옛날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 글씨를 잘 쓰고 물론 신문도 잘 했었지만 자기 글을 시로 써서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왜 그렇게 해요? 남기니까. 시를 남기잖아요. 뒤에 나오면은 글이 남는다. 글씨가 남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로 비평을 받아. 여기도 저 허각균도 한시 작가인데. 그러니까 무슨 저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글을 써야 된다고 하면서 한시를 짓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데가 쭉 읽어보니까 그 글이 과연 격조가 있는가? 남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저 유명했던 사람들도 차라리 그 전에 유명했던 시라든가 시문구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천한 글귀를 써가지고 5점을 남기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이거 시 한자로만 쓰면 최고인 줄 알고 죽어라 죽어라 너 죽어라 이렇게 써놨어도 딴 사람은 모르잖아. 아는 사람은 그거만 보고 에휴 이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 경지를. 내 말 뜻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지라고는 전부 다 그냥 무병실음만 하고 앉았죠. 무병실음은 아프지 않는데 신음한다는 거가 무병실음. 내가 아파서 몸을 차서 해야지 진짜고 뭐가 나오지. 아 저 사람이 이게 무슨 신? 그래서 그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문자라는 거가 그래서 무서워. 지금 아마 내가 그런 것을 써놨을 거야. 서야에서 문자는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가 들어가는 거야. 문자는 사사의 대상이고 문자 내용의 선택은 한편으로는 작가의 애호 문화 수양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상자 작가 사이의 감상을 교량 역할을 한다. 지금 요 말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랑 몇 년 공부한 사람들은 선생님 안 만났을 때는 편하게 작품 했는데 지금은 작품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차피 작품하면 선생님이 보니까 작품 내용도 그렇고 또 그전처럼 이렇게 그리는 걸로만 이렇게 작품 내자문이 눈치 보이고 괴롭다는 거야. 괴로울 때 바로 발전이 있는 거야. 그 양심 있는 거거든. 그지? 양심이 있으니까 괴롭지. 지금 나한테 이런 강의 듣고 저렇게 하고 나면서 작품을 허드로 할겠어? 한 번쯤 의미 생각 들지 않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서예라는 그 작품의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서예가 처음에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서예를 생각을 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예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서예가 무엇인가를 해. 두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뭘 써야 되잖아, 그지? 그림은 회화니까.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옛날 어떤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무슨 그 작곡가가 음악 뭐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작곡하는 거야. 어머니 작곡하고 기타도 치고 할 거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그 힘들고 밤새도록 하니까 안쓰러워 보여. 그래 과일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서 갖다 주고 아이 저 작곡하는 거 안 보이냐고 꺼지라고 저러고. 그리고 가니까 또 어머니 이게 작곡이 돼. 누구를 위해서 작곡?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잘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작품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왜 숙연하고 왜 이렇게 한숨 소리만 들리고 그래? 뭔가 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뭐 이렇게 감탄과 어떤 이렇게 흥분과 아주 그냥 뭐 어떤 복음을 들었다는 이런 거가 나와야지. 이거 무슨 뭐 죽은 듯이 뭐 이러면 무슨 맛으로 강의를 하겠어? 저 작품 준비 중인데 그럼 되겠어 하는 걸 다 제가 하고 있는 중이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열심히 내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는데 좀 다시 사진이 너무 예쁘다, 그치?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써?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런 시간은 다가오고 야, 그런 거 없고 필요 없고 그럼 나중에 형식도 이런 거 젊은데 뭘 젊은데 해. 형식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저 여러 가지 우리는 거의 좀 형식이 일정한데 중국은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샘플적으로 좀 많이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해야죠. 재관 이런 한번 거를 글씨 쓰는 사람이 시인이 없어. 한문 그러니까 이것을 재관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참 어려운 거가 우리가 글을 쓸 때 말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낙관만 알죠. 근데 낙관이 올바른 거가 아니라 낙관 성지인데. 그러니까 낙관이 재관이 아까 같이 저런 거를 지금 저 끝에다가 쓴 거는 하관이라고 하고 아까 대련에 썼을 때 처음에 쓴 거는 상관이라고. 근데 상관은 조금 높이고 하관은 좀 내리고 그게 좀 예의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내가 쭉 써놨어. 그러니까 그게 서의라고 그래. 서의 어떤 의, 법도 이런 것인데 그런 것도 알아야지 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인장 위치는 어느 정도 찍는 게 좋은가. 거기 그 적을 거 없어. 거기 그런 내용이라고 거기 읽어보면 그런 거라 거기 다 그 해놨어. 그거는 내가 저거 할 때 많이 그 얻었어. 고소와 감정 개론 그 책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느라고 옛날에 그 2000년인데 거기도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여름에 한 이렇게 보름 동안 해가지고 감정 교육을 받아. 박물관 감정 교육. 그런데 그거 기다렸다가 또 마침 2000년쯤에 서 그 교육을 받았어. 여름에 보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아주 더울 때. 그때 저걸 완성했던 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거 발표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형식이니까 한 번 좀 내가 막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없는데 아무튼 재관이라고 한다. 관이라고 하는 거. 재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 하면은 글자를 쓰다는 뜻인데 다른 거 뭐 서자 이런 거보다도 제자는 조금 이렇게 어떤 표제라든가 이런 걸 쓸 때 제자라고 하고 그러지만 그냥 재는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재관은 관을 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관지 보통 이렇게 관지라고 뭐 하고 그러는데 관지하니까 음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낙관, 낙성관지라고 그 낙관은 낙성관지의 그런 뜻인데 용어 같은 거만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질문 없으면 참가 다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창작 그 다음 것도 참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일이 무거워. 좋아.